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통합과학에서 지구 환경 변화 파트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구 열수지라고 나와 있죠. 자,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 복사 평형. 자, 복사 평형 중요하죠. 자, 이것을 이룬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로 인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은 모두 다 방출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주로 파장이 짧은 빛을 방출하며 이는 지구 대기를 거의 투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구 복사 에너지 나와 있죠. 파장이 긴 빛이라고 말해주게 된다면 이제 적외선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대부분 대기 중에 온실기체 흡수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온실기체 말해주게 되는 거면은 이제 H2O 물도 이제 온실기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CO2 이산화탄소만 이제 온실기체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온실기체라는 것은 많습니다. 뭐 메탄가스라는 것도 있고요, 물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이산탄소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뭐 아황산가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이라는 녀석 자체가 파장이 긴 빛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봤었을 때 멀리서 보게 되면은 붉은색, 적색 계열을 갖다가 모두 흡수하게 되고 푸른색 계열을 갖다가 방출하게 될 테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서 보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복사평형. 물체가 흡수한 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여 에너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갖다가 복사평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실 효과 나와 있죠. 지구 대기의 온실기체가 태양 복사 에너지는 거의 투과시키고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흡수됐다가 지표로 재복사하여 지표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온실 효과로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뜨거워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온실기체라고 나와 있는데 수증기, 이산탄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여기 있죠. 수증기, 이산탄소, 메탄가스, 이산화이질소, 다시 일산화이질소, 그 다음에 오존 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연적인 온실 효과는 지구 평균 기온을 약 15도씨를 유지시키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함으로써 지구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밑에 보시면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사가 다시 돼요.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지구로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에서도 이제 대기 중에 흡수가 되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물로 인해서 이제 적외선 흡수가 된다는 거고 오존에 의해서 자외선 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 중으로 이제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이제 지구의 지표로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반사가 돼서 이제 우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우주로 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지구에 붙잡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온실기체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점점 많아지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뜨거워지겠죠? 바로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구 열수지, 지구의 복사평형 상태로 인해 지표, 대기, 우주 간에 열에너지를 주고받을 때 열평형이 유지가 된다. 이런 열출입 관계를 지구 열수지라고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 30%가 일어나게 될 거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100% 들어오게 된다 보면은 대기와 구름이 흡수되는 게 20%, 그 다음에 반사가 되는 게 30%, 지표에 흡수가 되는 게 50%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구 복사 에너지를 이제 나가게 된다면 우주로 방출되고요. 그게 70%, 나머지 대기 흡수가 되는 게 30%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 열수지 지나서 자,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100이라고 할 때 대기와 지표에서 일어나는 지구의 반사율은 30%이고 나머지 70%는 지표와 대기 흡수가 되고 흡수한 에너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로 다시 70%가 방출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만 따졌을 때는 즉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온 게 반사된 게 30%, 지구 복사 에너지 나가게 되는 게 70 정도 나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밑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각 영역에서 복사평형을 이룬다라고 나와 있는데 흡수량과 방출량은 항상 일치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기 중에 온실기체 양이 늘어나 발생한 강화된 온실 효과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갖다가 지구온난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강화된 온실 효과로 나와 있는데 대기 중에 온실기체 양이 증가하면 대기가 지표면에서 방출된 열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복사평형에 의해 지표로 재방출하는 열도 더 많아진다. 따라서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이루어지면 이로 인해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사용이 증가가 되죠.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로 마주되면 탄소랑 이제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것의 이제 증가로 인해서
이제 이산화탄소, 온실기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구가 뜨거워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과도한 산림벌채, 가축 사육 증가 등으로 온실기체 농도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향에서 나와 있는데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었고요. 극심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생태계 변화와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실기체 배출량에서 나와 있는데, 자, 이거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저희 75%, 메테인 18%, 산화이질소, 기타 등등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산화탄소가 기하게 되는, 그러니까 단위 분자당 우리가 온실 효과를 주게 되는 영향은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적어요. 이산화탄소가 적지만은 그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많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향이 무지막지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한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시요.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군이 이제 북한을 지원해줘가지고 한번 싸웠던 적이 있었잖아. 그때 중국군 썼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인해 준수라고 있어요. 아무리 이제 무기가 좋더라도 쫙 이게 오게 되면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주게 되는 그 단위 분자당 영향을 주게 되는 거는 굉장히 적지만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효과는 엄청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향 나와 있는데, 이건 아까 전에 제가 봐드렸고요. 자, 지구환경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구환경변화. 자, 지구는 구형이 천체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이제 타원에 가까운 구형이죠. 구형에 가까운 타원이 되겠죠. 그래서 위도별로 흡수하게 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달라서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를 균형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가 이제 에너지를 이동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구 전체 규모의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 에너지를 이동시켜서 지구가 일정 온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지구 전체 규모의 대기 순환을 대기 대순환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대기 대순환은 위도별로 일정하게 부는 바람을 만들고 이로 인해 표층 해수의 순환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보통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의 형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에너지가,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입자들의 분포가 굉장히 작지만은 여기선 퍼져 있기 때문에 기압이라고 말해주게 된다면은 극지방이 고기압이 될 거고요. 여기가 저기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게 된다면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겠죠.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불게 되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전항력, 코리올림이라는 게 발생이 됨으로써 바람이 불게 되는 정도가 이제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믿고 외워주시게 되는데 보통 이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 그랬죠. 그래서 고저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저 고 하면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위쪽으로 부는 바람을 갖다가 오른쪽 꺾인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으로 부는 바람을 왼쪽으로 꺾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반구와 남반구는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의 대칭 그냥 한번 찍었다가 펼쳤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게 된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 대한민국이 어디 있냐면은 북반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에 있는 극순환, 페렐순환, 그리고 헤들리 순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류, 그러니까 바람이 불니까 이제 우리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보통 바다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고 해주는데 우리는 그거를 해류라 그래요. 해류. 그래서 해류가 이렇게 있는데 다 볼 필요 없이 우리 통합과 안에 있던 내용에서는 북태평양 해류, 쿠로시오 해류, 적도 반류, 북적도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딱 이 정도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남적도 해류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기후 변화 등으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변화하면서 사막화와 엘니뇨가 발생하는 등 주변 지역의 날씨나 기후에도 변화가 생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도별 에너지 분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의 남중 고도가 낮아지므로 태양 복사량이 적어지고 지표면 온도가 낮아져 지구 복사량도 적어진다 나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막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막 주변에 토지가 황폐해지면서 사막이 점차 넓어지는 현상을 갖다 우리가 사막화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주로 고압대가 형성되는 위도 30도 부근에 분포한다고 나와 있고요. 사막화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증발량이 증가하고 강수량이 감소하면서 가뭄이 지속되면 사막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위적인 요인으로는 인간의 무분별한 산림벌채, 말 그대로 나무를 다 잘라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과잉경작, 과잉방목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가보시면 피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토양 황폐화에 의한 식량 부족, 작물 수확량의 감소, 황사 발생 빈도 증가,
생태계 파괴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니뇨.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하게 불게 되는 경우에는 본래 나와야 될 비가 내려야 될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고 그 어느 중간에서 이제 강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 같다고 우리가 엘니뇨라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 대가 해안 같은 경우에는 동쪽 서쪽 무역풍이 불어 동태평양 따뜻한 표층에서 서쪽으로 이동시키게 되는데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근데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역풍이 약해집니다. 약해졌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으로부터 태평양 중앙 해역까지 해수면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엘니뇨 현상이다 라고 얘기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니뇨의 영향으로는 영양분이 풍부한 찬 해수가 올라오지 않아 어획량이 감소하고 상승 기류가 발달해 강수량이 증가한다. 홍수가 발생한다. 나와 있고요. 유럽 쪽의 고온 남미 지역의 홍수가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하강 기류가 발달해서 강수량이 감소하고 가뭄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엘니뇨 현상 보시면은요, 무역풍이 이렇게 쫙 하고 잘 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여기 상승 기류가 나와야 되는 건데 약하다 보니까 얼마 못 가다가 여기서 상승 기류가 나오게 됐고요. 여기서 구름이 생성이 되고 비가 쫙쫙쫙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표층 수온에 대한 분포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미래 기후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IPCC라고 나와 있죠. IPCC는 현재와 같이 온실기체 배출량의 증가가 지속되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변화와 기후변화가 더욱 심해질 것을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처럼 산업기술이 빠르게 발달해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고요.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고 무분별한 개발이 지속될 경우 21세기 말에는 지구의 평균 지표면의 기온이 현재보다 약 6도씩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정도면 지구가 멸망을 하는데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한편 재생에너지 기술 발달로 화석연료 사용량이 감소하고 친환경적인 경제 발달이 이루어질 경우 지구의 평균 지표면 기온이 현재보다 약 1.7도씨 정도로만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온실기체를 갖다가 방출하게 되는 그런 공장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지금도 많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향후 2, 30년 뒤를 갖다가 보장할 수 없다. 그때는 거의 지구가 멸망할 정도로 온실기체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지만 지금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갈수록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양은 더 많거나 딱 그 정도가 되는데 너무 기계가 좋다 보니까 이산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기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옛날 기계보다 현재 기계가 이산탄소 배출량이 더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동차 도로만 달리더라도 노후화된 자동차가 있고 새로 이제 뽑아낸 자동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동차만 보더라도 옛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나오게 되는 배기가스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요즘 된 자동차는 어때요? 안 나오죠. 심지어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충전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배기가스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조금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지금 21세기 말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지금처럼 계속 기술이 발달이 되고 더 나아가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탄소를 갖다가 채집을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그걸 갖다가 무언가를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만 우리가 개발이 된다면은 아마 지구온난화는 어쩌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조금은 진행되고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자, 미래 지구환경 변화의 예측 나와 있는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 없이 현재 같은 추세로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21세기 후반에는 기상재해, 식량난, 물부족, 감염병 확산,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대처 방안 나와 있는데 온실기체 배출량의 감소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상 OX 퀴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퀴즈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대기 중인 수증기와 이산탄소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통과시키고 지구 복사 에너지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를 재방출하여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대기가 없었다면 지표 온도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을 것이다. 이것도 맞죠?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기체 종류는 수증기, 이산탄소, 메탄, 오존 등이 있다는 거 맞죠? 자, 땡땡은 온실 효과가 증대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나와 있는데 지구온난화죠. 자, 그 다음에 5번
부터 한번 가볼게요.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에는 무분별한 산림 파괴 억제 나와있고, 농경기 개간 억제,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이 있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죠.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빙하 면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워지니까 감소하겠죠. 수온이 증가하겠죠.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에는 여름철 길이가 길어지고 겨울철 길이가 짧아지는 등의 계절 길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적도 부근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 공기가 가열되어 상승 기류가 발달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죠. 대기 대순환은 해수의 표층 순환이 형성하여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나와 있는데 맞죠 이것도. 자, 땡땡은 적도 근처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엘니뇨입니다. 엘니뇨. 그 다음에 엘니뇨 발생 시 평소보다 강한 무역풍의 약함이죠. 약한 X.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엘니뇨 발생 시 동태평양 부근의 찬해수가 덜 올라와 어획량이 평상시보다 증가한다 나와 있는데 X. 엘니뇨 발생 시 서태평양 해역에 하강 기류가 발달하여 강수량이 적어지고 가뭄이 증가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14번에 동그라미. 자, 15번에 A와 B 중에 엘니뇨 시기에 해당하는 표층 해수의 흐름은 땡땡땡이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봅시다. 엘니뇨라고 말해준다면은 약해서 가는 거니까 이건 A가 맞겠죠. B는 이제 정상적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가보다 나의 무역풍의 세기가, 지금 보니까 이거 무역풍이 약한 엘니뇨죠. 이거는 그러니까 평상시가 되는 건데 나에서 무역풍의 세기가 약하다. 가보다 나에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표층순의 차이가 작죠. 가보다 나에서 동태평양 어획량이 많다. 나에서 약합니다. 없어요. 상승, 이게 물이 이제 찬에서 올라오게 되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번. 가보다 나에서 동태평양의 강수량이 많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맞죠. 그 다음에 사막 주변의 지역에, 여기서 이제 내릴게요. 자, 사막 주변의 지역 토지가 기후변화나 인간활동 영향으로 황폐해져 점차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사막화는 주로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적도 부근에서 나타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상승 기류라기보다는 사막화는 강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강 기류. 그러니까 위쪽에 있던 구름이 고기압으로 인해서 쫙쫙쫙 내려가야지만 구름이 소멸해야지 비가 안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막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대기대순환, 지구온난화는 사막화의 자연적인 원인이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는 우리나라의 황사 발생 빈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 나와 있는데 맞고요. 사막화를 늦추기 위한 대처 방안으로 삼림벌채 최소화하기, 각축의 방목 줄이기, 숲의 면적 늘리기 등이 있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죠? 자, 이렇게 해서 OX 퀴즈 끝났습니다. 암기 파트가 되는 거니까 반드시 몇 번씩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